중일예비 학부모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메가스타대학원 원장 김기주입니다. 본래는 강당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직접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게 굉장히 서운하고, 빨리 이런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어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올 한 해는 그냥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일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학부모님들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그리고 이 장기간의 어떤 그런 온갖 어떤 문제들로 인한 피로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거는 우리 학부모님 같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조사에 의하면은 대면 수업을 받은 아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받은 아이들의 학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1년에 상당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력 어떤 그런 형성에 상당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들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 중일 시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이 시기는 기본 학력이 형성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요 과목에 학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되거나 좋은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옛날에 공부하실 때하고 좀 달라서 요즘은 한 과목에 학습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어느 부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따라잡거나 회복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중학교 초기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의 학력 형성 과정,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학원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수시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테스트 같은 걸 거쳐서 정확하게 상태를 알고 계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인사만 드리러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가름할 거고요. 혹시 인연이 되어서 저희 학원을 자녀분이 다니게 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학습의 노하우,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학습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을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원장님이 뒤에 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직접 만나 뵙고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강연으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걸로 간단히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 중일 설명회를 맡은 초중등 부원장 이병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2부에서는 저희 예비 중일 설명회 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하시는 중학교 학교별 특성 및 선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수행평가와 학교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예비중일 프로그램 저희가 12월 7일부터 예비중일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중일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소요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이걸 들으시고 혹시 추후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순서로 중학교 학교별 특성 및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은 그 자료집을 항상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료집 보시면 저희가 밑에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를 보시면 자, 수원시내 그 주요 학교 중에 첫 번째 화웅중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웅중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예전에는 남수원이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조금 순위로 약간 밀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화웅중을 지금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선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 화웅중의 특징은 9개 학급입니다. 1학년으로 따지면 9개 학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내 중학교로 따지면 제일 많은 학급이 지금 10학급 정도가 되는데 두 번째로 많은 학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 급식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급식은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만족도로는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이 화웅중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학습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수원시내 학교 중에서는 좀 높은 학교,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로 어머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좀 어렵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자료집을 보시면 2020년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입니다. 1학년은 자유학년제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2학년 시험 난이도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는데 국어하고 수학은 난이도가 중이고요. 영어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고요. 특이한 건 서술형을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서술형이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대부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 화웅중은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난이도를 하더라도 서술형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화웅중은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보시면 그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가장 많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남수원과 화홍, 그 다음에 메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남수원이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화홍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기존에도 인식이 좋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관리라든가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세류동 쪽이나 이런 쪽에 해서 수원중이나 아니면 세류중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분위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이 화홍중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리가 좀 되지만 화홍중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홍중이 전반적으로 시험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을 4번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4번을 안 보는 학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수원과 수원중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서 1년에 시험을 2번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웅중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수행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수행평가는 국어를 먼저 보시면요. 국어는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창제 원리를 발표하기다. 그럼 이 한글 창제 원리는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끔 해서 그걸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하는데 그 수행 반영 비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행 반영 비중도 높고 그 다음에 시험도 다 보면서 난이도도 높은 학교.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쯤에 보시면 발표 시간은 2분 이내라고 돼 있으면서 발표 시 PPT하고 UCC로 제출한다는 부분에 밑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발표할 때 그냥 말로 하고 아니면 워드로 썼다면 이 중학교에 들어오면 예전과 달라집니다. 뭐냐면 매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PPT라든가 우리가 파워포인트죠. 그 다음에 UCC를 제출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면
그 파워포인트나 UCC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들어오면 논술 시간에 1학기 때는 PPT, 2학년 때는 UCC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체 활용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영어는 수행평가가 40%인데요. 듣기 20%, 그 다음에 말하기 10%, 논술형 10%인데 그때 그 논술형이라는 얘기는 영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문법을 집어넣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문법을 집어넣어서 요건에 맞게 몇 분 이내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문법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논술형 평가 특히 발표하기에는 문법 영작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영어에서 잘 받기 위해서는 영작 실력, 즉 문법 실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수학은 수행평가 비율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학교들의 수학의 수행평가 비율은 40에서 60%인데 수학의 수행평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서술형 문제를 풀거나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가 수행평가가 조금 독특하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수원 중학교입니다. 자, 예전에는 맨 앞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로 밀렸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원 중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모든 학교들이 남녀공학인데 이 남수원은 특이하게 남녀공학이면서 반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남학생 반, 여학생 반. 그래서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분리가 돼 있다는 게 그게 특징적인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이 10개 반입니다. 그래서 산남중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중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혁신학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혁신학교면 시험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남수원이 2020년도부터 작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시험을 1년에 2번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경기도는 시험이 없습니다. 1학년 전체가 모든 학교가. 2학년 때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렇게 혁신학교로 지정된 두 개의 학교 남수원과 수원중은 중간고사 시험을 안 봅니다. 따라서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두 번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고 5월 달까지도 시험을 안 보다가 2학년 7월 달 가서의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학력 손실이라든가 결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는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해. 그렇다고 친다면 학교를 선택할 때 남수원이 아니라 남수원과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곡선이라든가 이런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남수원중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고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 곡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수원중을 선택할 때는 시험 횟수가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학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 대신 수행평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진도는 많이 기존 학교보다 조금 덜 나갑니다. 많이 못 나가고 대신 수행이라든가 이런 특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습적인 면에서 본다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남수원중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이고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학생이라면 다른 학교, 인근 학교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수원중 선택에서는 가장 그게 중요하고요. 그 세 번째 자료집을 보시면 세 번째 학교 시험을 연 2회 기말고사만 실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거의 책 한 권이고요. 그 다음에 적을 때는 적긴 한데 많을 때는 책 한 권이 시험 범위로 갑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벼락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가 예전보다 더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가 계속 쉽지는 않아요.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말이 쉬웠다면 2학기 기말은 조금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왜 고려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가려고 한다면 이 학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시험을 여러 번 봐서 내가 만회할 기회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한 번, 두 번 시험 보는데 1년에 2번 보는데 한 번을 망쳐서 B를 맞게 되면 80점에서 B를 맞게 되면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원서 쓸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그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어렵게 나옵니다. 반드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B를 맞게 되면 자사고라든가 외고, 특목고 지원할 때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를 보겠습니다. 남수원 중이 시험을 한 번, 1년에 2번만 보기 때문에 수행 비중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은 밑에 보시면 다른 학교는 아까 40%였는데 이 남수원 중은 국어, 영어, 수학이 전부 다 60%예요.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학교의 진도가 다른 학교보다 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3학년 같은 경우를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 4단원까지 있다라면 4단원 중에 3단원 정도만 배우고 나머지 수행으로 대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떤 수행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을 보시면 책 읽는 겁니다. 책 읽는 거. 독서 감상문. 그런데 거기 제출 방법이 워드가 아니라 뭐로 제출합니까? 파워포인트, PPT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PPT를 못 쓰면 숙제를 제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졸업하기 전에 파워포인트를 부모님들이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중학교 와서 적응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들은 자서전 쓰기. 자서전은 중학교 교과서 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글쓰기, 자서전 단원 쓰기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으로 합니다. 자, 국어의 수행평가는 교과서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책 읽기 수행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책 읽기 수행평가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 수행평가 60%가 되고요. 60%. 여기도 독서 감상문 쓰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데 그 감상문을 쓸 때 영작으로 뭐 500자 이상, 100자에서 200자 이상 이렇게 조건을 준 다음에 본인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영작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긴 한데 내가 영어 문법이 어려우면 수행평가 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다, 힘이 든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학도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에서 6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수원 중의 특징은 시험이 2번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이 아니라 수행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이 적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 학교를 가는 게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학기마다 다 보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은지 그거는 부모님이 아이의 특성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로 가겠습니다. 메탄중학교입니다. 자, 메탄중학교는 시험 난이도가 좀 어려운 학교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한 학교인데요. 화홍하고 메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메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근방에서는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화홍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학교고요. 난이도가 그런 관계로 부모님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무슨 뜻이냐면 위치에 있는 학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메탄중이 위부 하늘채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교 운영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학교. 그래서 예전에 그 2019년도입니다. 실례로 2019년도 2학년의 경우 연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려고 해서 1년에 2번 정도 시험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 4번 시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2학년들도 시험을 4번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휴가 끼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연휴 뒤에 시험을 보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을 좀 늦게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게끔 만드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도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2, 3년 전보다는 다소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원 전체로 본다면 어려운 축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2, 3년 전 학교 난이도는 중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지 한 장에 아예 논술형 한 문제가 아예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 문제인데 그것이 2, 3년까지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수행평가가 약간 늘어나면서 그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메탄중 아이들이 예전보다 시험 문제가 쉽게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쉽게 느끼는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급식도 상당히 맛있다고. 보통 지금 이 1학년이 8학급이면 그렇게 작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급수가 꽤 되고 학생수가 많다 이러면 급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이 상당히 맛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어떤 그런 만족도는 높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축구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이런데 그 축구와 관련된 그런 아마 활동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시험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 어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휘 문제, 맞춤법이나 어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제대로 안 보면 이 학교는 고득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과서 구석진 부분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단원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에서 귀퉁이에서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안 보고 문제집만 푸는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국어 시험을 많이 내니까 메탄중 가는 학생들은 교과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메탄중의 수행평가를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그 수행평가 비율이 40%입니다. 40%인데 수학만 조금 높습니다. 52% 정도, 50% 정도 되고요. 자, 국어는 책을 읽고 서평 쓰는 거. 이게 국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영어는 똑같습니다. 영어도 지금 주제를 주고 일정한 문법 요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문법, 관계대명사 연결하기, 그 다음에 뭐 의문사, 투 부정사, if 등 이용하여 영작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법 요소 이거를 집어넣고 나서 거기다 뭐 200자, 300자로 영작하는 그래서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 영어 수행평가는 거의 영작, 즉 문법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글자 수가 늘어나죠. 이런 조건을 준 다음에 단지 중학교 때 200자, 300자였다면 고등학교 가면 300자, 400자, 500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작, 특히 문법 실력은 확실하게 중학교 3학년까지 갖춰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교로. 자, 매현중학교입니다. 매현중학교. 자, 매현중학교는 과학 특성화학교입니다. 과학 특성화학교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이 2학급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규모는 지금 중간 정도 규모고요. 7개 학급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규모고요. 이 학교는 작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과학고 2명을 보냈고요. 광주과고와 경기 북과고 최고의 학교죠. 그 다음에 예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6명 보내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예체능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체능 동아리. 그래서 동아리 중에 노래, 밴드 동아리가 많다라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난이도를 보면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원시내에서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가 아까 메탄, 화홍, 그 다음에 산남 정도가 된다면 이 학교는 그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면 되고요. 집이 가깝다고 한다면 그냥 무난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는 자, 이 매현중의 수행평가는 국어가 특이합니다. 국어가 수행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60%입니다. 60%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쓰기. 그래서 60%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도 서술형도 주관식을 말합니다. 30% 정도가 나와서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연중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부족하면 상당히 국어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가겠습니다. 영어는 40%고요. 듣기가 10%고 말하기가 40%입니다. 그러면 이때 듣기는 뭘로 하느냐? 우리가 듣기 평가하죠. 한 학기에 한 번씩 듣기 평가를 하는데 그 듣기 평가 점수를 그냥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듣기 공부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말하기는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평가에서 말하기라든가 발표할 때 영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화문헌 같은 거를 외워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 지금 후자가 훨씬 아이들이 편해하는데 지금 매연 중에 영어 수행평가는 후자 쪽입니다. 즉 대화문을 갖다가 암기한 다음에 그냥 발표하는 형식.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200자나 100자 내외로 영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40%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비슷하고요. 특이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상당히 어려우면서 서술,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곡반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게 곡반중 떨어지면 아유 안 좋은 데 떨어졌다고 괜히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자, 오늘 들으시고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곡반중이 지금 약간 저희 위치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가기 어려워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급이 적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학급이 4학급밖에 안 돼요. 4학급이기 때문에 되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시내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 2학교를 뽑으라 이러면 권선과 곡반입니다. 권선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이 곡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제일 적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좋느냐? 급식이 무지 맛있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뭐 랩스터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제 뭐 마카롱도 나오고요. 애들이 와서 급식 자랑하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등학교가 곡반중으로 설립 인가된 경우고요. 다소 외진 곳에 있다. 즉 뭐냐면 우리 약간 구석진 곳에 있어서 학교 가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아이파크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파크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쪽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파크 아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가냐면 그 화홍하고 남수원을 지원했던 아이들 중에 일부 떨어진 아이들이 곡반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화홍을 지원하거나 남수원을 지원했는데 곡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예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학교 나름대로 아이들이 만족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리도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학교는 들어갔을 때 보통은 반배치고사를 보는데 반배치고사를 없이 그냥 반을 편성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들이 어떤 신입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경우인데 작년까지는 그 아이들 반배치고사를 보지 않고 그냥 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중간 기말을 4번 다 봅니다. 다른 학교처럼. 그런데 다 보는데 한 과목 정도는 빼줍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국어라든가 이런 거 주요 과목 5과목을 본다 이러면 국어라든가 역사 한 과목 정도를 빼줘서 3과목이나 4과목 이렇게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보다 중간고사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데 그게 나중에 기말 가서는 아이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기말 가면 중간고사에 안 봤던 걸 다 보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에요. 빼주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책 한 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말 때 그 중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향이 생기는 게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는 대부분이 못 봤고 2학기 중간고사도 대부분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곡반중은 시험을 봤어요.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 그래서 주요 과목 중에 수학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다 보게 돼 있는데 중간고사 대부분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3학교 정도가 봤는데 그중에 곡반중은 시험을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이도는 맨 밑에 보시면 난이도가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 난이도입니다. 중간고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중상, 어려울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어가. 그 다음에 영어 중, 수학 중에서 약간 중은 되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수학 서술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서술형 문제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객관식인데 서술형이 나온다. 아까 화형에도 서술형 나온다 그랬죠. 곡반에도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 곡반의 서술형은 그냥 풀이 과정만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고 나서 왜 그게 답인지를 갖다가 근거를 써야지만 답을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 서술형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죠. 그래서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곡반 정도 시험이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렵거나 아니라 중간 정도 난이도는 되는데 수학이 서술형이 조금 특이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국어, 영어, 수학의 수행평가 비율은 전부 다 40%입니다. 40%.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40%인데 많은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적게 보는 그런 남수원이나 수원중 그런 혁신 학교들이 수행 비중이 높고 대부분은 40%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수행평가 40%고요. 여기는 그 책과 교과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에 동백꽃이 나오는데 그 동백꽃의 내용을 읽고 시점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거. 그리고 여기 발표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는 발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가면 발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표를 많이 하고 수행평가와 그 발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느냐. 선생님이 생기부에 세특에 써주거든요. 세부사항, 세특에 써주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발표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과목 선생님이 그 아이의 특성을 세특에다가 정확히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수시로 갈 때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발표도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수행평가는 아까 다른 학교하고 비슷합니다. 듣기 10%, 그 다음에 말하기 10%, 쓰기 10%인데 이 쓰기는 영작이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0%에서 40% 이렇게 되고요.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 40%인데 특이하게 서술형이 20%가 들어간다. 즉 그냥 풀이 과정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고 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근거를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논리적인 근거를 쓰지 않으면 수학에서 점수가 깎이는 그런 학교가 곡반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반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단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조금 시간이 소요돼서 그렇지 학교 나름대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음 수원중을 가겠습니다. 자, 이 수원중은 전통을 자랑하죠. 수원과 같은 재단 사립입니다. 사립이고요. 남녀공학이고 이제 이 고등학교는 이제 남고지만 중학교는 남녀공학입니다. 자, 1학년이 한 7계학급이니까 중간 정도 되겠죠. 중간 규모.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이 사립이면 급식이 맛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급식은 상당히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식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낮았고요. 대신 만족도가 높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의 학교에는 매점이 없는데 이 지금 수원중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학교 가는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특징적이고요. 자, 시험 난이도를 보시면 자, 2020년 1학기 기말고사 2학년 기준입니다. 대체로 쉬운 편입니다. 상중하로 따지면 중보다 하, 중하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요. 서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시험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다 미리 조금 힌트를 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수원중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를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왜냐하면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도 미리 알려주거나 힌트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요. 학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주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애들이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게 3년 정도가 지속이 되면 어려운 문제 푸는데 상당히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약간 고난도 문제를 따로 풀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학습 시스템,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야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양도 좀 많이 적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풀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남수원중과 똑같이 여기가 혁신학교예요. 따라서 1년에 시험을 2번밖에 안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은 무조건 다 안 보니까 상관이 없지만 2학년은 4번을 봐야 되는데 4번이 아니라 2번만 본다는 거죠.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덜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시험도 쉽기 때문에 학습이 다른 애 똑같은 조건이라면 3년 뒤에 학습이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뭐 자기주도가 되고 뭐 혼자 스스로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는 그 3학년의 경우가 시험을 특이하게 봅니다. 수원중 3학년은 기말고사를 저희가 11월 20일에 보통 보거든요. 그리고 12월 이제 말에 되면 12월 10일쯤 되면 고입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수원중은 중간고사 안 보죠. 기말고사만 보는데 기말고사를 11월 말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는 다 11월 말에 보는데 얘네들은 10월 초에 봐요. 이미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10월 초가 지났는데 수원중이 기말고사를 중간고사 기간에 봤어요. 10월 5, 6일에 봤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시험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선택할 때 2학년은 상관없지만 3학년은 10월 초가 되면 기말고사를 중간고사에 미리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학생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학습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학교에 사서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 도서관에 보통은 사서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 수원중은 사서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수원중 정리하면 혁신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2학년, 3학년 똑같습니다. 남수원이나 수원이나 2, 3학년의 시험을 1년에 2번씩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도 2번을 봅니다. 3학년이라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라 2학년도 2번, 3학년도 2번, 기말에 2번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원중 같은 경우는 3학년 기말고사를 중간에 봐서 10월 초면 이미 모든 시험이 다 끝난다. 아이들이 무장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쉽다라는 거. 자, 수행평가 보시면 국어 60, 영어 60, 수학 60이죠. 왜 높습니까 이게?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비중이 낮잖아요. 아까 다른 학교는 4번을 보는데 2번만 보기 때문에 수행 비중을 높여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국어를 보시면 1학기 중간고사를 안 보고 2학기 기말고사만 실시하면서 수행평가 비중이 60%다. 그 다음에 자유주제로 PPT로 발표한다 그랬죠. PPT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발표한다. 그러니까 PPT 못하면 수행 점수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PPT라든가 UCC로 발표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2학년의 경우입니다. 자신의 소망 리스트를 영작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외워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망을 갖다 한 100자, 100글자나 150글자 내외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실력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의 특징에 대해서 쓰기. 이것도 영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중은 영작을 해야 된다. 즉 문법 실력이 있어야지만 수행평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학도 60% 똑같습니다. 수학도 60%. 그러니까 수원이나 남수원은 시험 횟수가 2, 3학년이 적기 때문에 수행평가 비중이 높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수행을 잘 못 챙긴다 이러면 수행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특목고를 지원을 하거나 그렇게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곡선중으로 가겠습니다. 자, 곡선중이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은데 왜 많냐면 남수원과 곡선이 가깝잖아요. 그런데 남수원이 이제 혁신학교가 되면서 시험을 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위기가 예전만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곡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보겠습니다. 학급 규모는 1학년이 6개 학급입니다. 6학급. 그래서 총 260명이니까 200명 정도니까 한 중간 정도 되고요. 특수학급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예술중점학교입니다. 예술중점학교.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통기타반, 방송 댄스반, 사물놀이반, 첼로반, 바이올린반 그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특징이 있는데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중은 아이들이 급식이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급식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남수원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곡선중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곡선은 2학년, 3학년 때 4번 시험을 다 봅니다. 중간 기말을 다 보는데 지금 남수원이 시험을 안 보니까 그 대안으로서 선택하는 학교가 이게 곡선입니다. 곡선. 그런데 곡선의 난이도가
예전에는 많이 쉬웠거든요. 3, 4년 전까지는 학교가 상중하로 따지면 약간 중하, 하 쪽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중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되니까 무방하고요. 대안으로 선택하기에 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를 보면 2020년도 학교 시험 기말고사 기준으로 보면 난이도가 국어는 중하, 영어는 중, 수학은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2020년도 기말인데 요거는 그때만 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1, 2년 전체 평균을 내보면 중 정도는 된다. 그런데 화홍보다는 확실히 좀 낮습니다. 메탄보다도 확실히 낮고요. 그래요. 그러면 곡반하고는 약간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그 서술형이 있었냐? 서술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술형 내는 학교가 많지 않은데 그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들, 약간 학생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는 학교들이 서술형을 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1인 2학기, 1인 1학기 이런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비중은 비슷합니다. 다른 학교와 같이 40%, 40%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면서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 그것도 발표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 10%, 그 다음에 말하기 15%, 쓰기, 영작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자신의 목표, 올해 목표를 쓴 다음에 한 100자 내외를 쓴 다음에 그걸 영작해서 발표하는데 그 영작할 때 문법 요소가 다 맞아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라든가 투부정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넣어서 옳게 써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였고요. 수학은 40%였습니다. 40%. 뭐 1차 부등식을 논술형으로 푸는 문제 이런 것들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수원 대안으로 지금 선택하는 학교가 곡선이다 그렇게 보시고 지금 분위기상 그 아이들이 시험을 남수원이 안 보기 때문에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곡선을 선택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산남중을 가겠습니다. 산남중. 자, 산남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수원과 함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이쪽 남쪽 지역에서. 그래서 1학년이 10학급이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수학 특성화 학교입니다. 수학 특성화 학교. 그래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수학 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고요. 두문항, 세문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못 풀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냈고 이 학교의 수행평가 문제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면접 문제가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문제가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이제 비슷해졌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중, 상, 중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홍이나 메탄 요 정도 수준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학교보다 좀 더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수학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수학 시험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최소한 중이나 중상 또는 중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특목고를 가려는 학생들이 수학 시험이 어려워서 여기 가면 조금 불리했어요.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다른 학교는 쉽게 나와서 A를 받는데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뭐 C를 받으면 거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목고 가는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L을 먹었던 학교인데 지금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를 고민한다면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학 특성화 학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이 학교도 아이들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곡반처럼 국어 한 과목을 안 봅니다. 국어 시험을 하나 안 보고요. 대신 기말에 중간고사까지 몰아서 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국어 비중이 높고요. 수행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살짝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한번 보시고 지금 자료집 8을 합니다. 8페이지를 합니다. 8페이지. 꼭 자료집을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료집 8의 산남중학교입니다. 중간쯤. 수원시내 중학교 중 중간 기말 시험이 가장 어려웠으나 최근 2, 3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다소 쉽게 출제되었다. 그리고 수학을 교과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프린트를 제작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내고 수학 시험이 가장 어렵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는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특히 수학이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은 한 중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데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 비중을 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60%입니다. 이 학교는 시험을 다 봅니다.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다 봄에도 불구하고 수행 비중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죠. 특히 국어가 그렇습니다. 국어 비중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국어의 수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어를 좀 어려운 친구들은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를 출제했느냐? 교과서에 나오는 그 동백꽃이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가지고 시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소설의 어떤 담화 특성과 관련지어서 발표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거 책의 내용을 갖다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거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수행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어는 수행평가 40%입니다. 40%. 40%인데 조금 영어 특이합니다. 교과서 1, 2단은 평가 문제 풀기도 있고요. 2학년은 작년에 2학년은 그랬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 공연이나 영화 한 편을 정해서 그걸 갖다가 질문과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영작하는 케이스입니다. 영작하는 케이스.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산남중 2학년과 3학년의 수행평가가 40%라는 거. 특히 3학년은 영작이 들어간다는 거. 수학은 수행평가 40%입니다. 다른 학교와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남중이 그 수학이 조금 쉬워진 대신에 영어가 최근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학교 지문만 가지고는 공부에서는 고득점 내기가 조금 어렵고요. 평상시에 영어 기본 실력이 깔려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조금 쉬워진 반면에 최근 들어서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락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통문장만 외운 데서 100점 맞기가 쉽지 않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원중 가겠습니다. 페이지에 자료지 9페이지입니다. 자, 매원중은 지금 산남과 매원중에서 어머님들이 선택을 이제 고민을 하시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매원과 산남으로 따진다면 이전에는 산남이 훨씬 더 어려웠고요. 매원이 조금 쉬운 학교에 속했는데 지금은 약간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산남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본다면 매원은 거의 그보다 조금 아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서 별 차이가 그렇게 없다. 2, 3년 전까지는 산남이 월등히 어려웠습니다. 매원이 좀 쉬웠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원중 보시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학기부를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남중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학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학급은 아니지만 산남에 비해서는 학급수가 좀 적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식 만족도를 조사했더니까 아이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선택할 때 교복이 이쁘냐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식이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체육시설, 농구 코트가 아주 멋있게 돼 있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요. 시험 이런 거는 별로 애들한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을 많이 보고 어렵고 이런 거의 기준은 누구냐?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영어 시험 난이도가 좀 특이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50%로 나와서 아까 산남도 그랬지만 여기 매원중 같은 경우는 영어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난이도를 보면 대체로 한 중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학교 난이도도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홍과 메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가 화홍, 메탄, 그 다음에 조금 산남이라면 그 밑에 매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보면 여기서 수행은 국어하고 수학 비중이 타 과목에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행평가 비중은 50%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60%가 되겠습니다. 수학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 비중이 높고 영어는 다른 학교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국어는 뭐 했느냐 보시면 모방시 짓기.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절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비슷하게 모방시를 쓰는 게 수행평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영화 부산행이 아시죠? 그 좀비 영화. 그 부산행 보고 공유의 심정을 갖다가 서술해라. 뭐 200자 내외로 이렇게 해서 인물의 심리라든가 성격을 파악하는 법을 수행평가로 제출한 좀 조금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영어는 수행평가가 40%고요. 비중은 듣기 10%, 말하기 10%, 쓰기 20%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쓰기는 바로 뭐냐? 또 영작이겠죠, 영작. 자신의 어떤 새해 목표를 갖다가 영작하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는 평가 항목을 아예 정해놨습니다. 뭐라고 정해놨느냐? 자, 목소리라든가 발음 상태가 좋을 거. 그 다음에
문장이 완전해야 된다. 문법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이렇게 보고 말하면 또 감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암기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평상시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60%, 비중이 60%에서 수행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아까 산남과 매원이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0페이지로 넘어가서 권선중이겠습니다. 권선중. 자, 자료집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 권선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곡반중과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기억나나요? 학교 인원수가 적다라는 거죠. 2개 학급입니다. 2개 학급이고요. 학생 수가 수원시내에서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적어. 가장 적기 때문에 급식을 상당히 맛있게 만들어요. 아마 직접 조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수원이나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식품을 사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간 비린내가 나거나 이렇게 맛이 없다 그러는데 이 소수 학교들은 직접 조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맛있다고 아이들이 그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난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쉬운 쪽에 속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중에 시험 난이도가 쉬운 학교 축에 속하라 이러면 세류주, 그 다음에 권선, 수원 이렇게 세 학교 이쪽 바운더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 경향이 쉽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보면 맨 끝반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극과 극의 경우인데 잘하는 아이가 제일 상위반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가 저희 시험을 보면 끝반에 가는 레벨로 끝반에 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무 쉽게만 공부하고 단원평가 문제집에 있는 그런 단원평가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깊게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잘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류, 수원, 권선이 시험 문항이 쉽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아이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성적은 잘 맞아서 좋은데 고등학교 가니까 애들이 맥을 못 추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별로 안 풀어보고 공부를 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올해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권선중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가보니까 이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등급이 다른 아이들은 1등급 그대로 유지하는데 우리 아이는 뭐 4등급, 5등급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게 내겠다고 그런 학교 측에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선중의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세류, 권선 이 학교들이 시험 문제가 쉽다는 걸 학교들이 알아요. 학부모들의 어떤 불만이 있다는 걸 학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시험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인데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준비를 해서 용인 외대부고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학교라 그러죠. 그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니 할만하니 이랬더니까 제가 준비가 조금 늦게 해서 따라가기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 가려면 이미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2학년 2학기 때 준비를 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 그래도 뭐 꿋꿋하게 잘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도 그 문화예술 중점학교고요. 학교에 그 다음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아침에 독서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아침에 독서 교실을 운영한 학교가 여기 곡반하고 이 학교들 2개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책 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자, 그 다음에 타 학교에 비해서 수행 비중이 조금 수학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수행 비중이 높습니다. 이 권선중은 혁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을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다. 그러면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아까 수행을 보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미리 조금 힌트를 주거나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달달 외워서 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 양이 적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공부량을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이들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행평가 보시면 국어 40, 그 다음에 영어 40, 수학은 수행이 60%에서 조금 높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수행은 독서 감상문 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책 부지런히 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세류와 원일중이 되겠습니다. 세류와 원일중. 자, 세류중은 6학급 정도가 되고요. 시험이 가장 쉬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만 풀게 돼서 고등학교 가서 조금 애로사항을 겪는 학교.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학부모님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바로 그거죠. 애들이 너무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가서 뒤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달라.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험 문제가 지금보다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는 2학기 때 중간고사에 대부분 안 봤는데 세 학교가 시험을 봤는데 그중에 세류중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시험이라도 봐서 아이들 그런 공부하게끔 만드는 그런 학교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독이 보통은 아까 곡반중은 국어만 수학만 봤다고 했는데 이 세류중은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시험 화항중이나 메탄 시험 안 봤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류가 주요 과목을 다 봤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나 이런 의아심이 가졌던 그런 학교였고요. 조금 달라질 거는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 급식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되게 밥이 맛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쪽이 지역이 조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초학력 관련된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수행평가는 원일중인데요. 원일중은 저희 학원에 많지가 않아서 그 원일중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국어나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언어 영역 쪽은 국어나 영어는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고득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원일중의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류중은 시험이 쉽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중학교 특성 및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기시면 학교별 출제 경향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수행평가할 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어머님들이 자세히 하나씩 보시면서 그 12쪽부터 20쪽까지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난이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난이도에 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들이 과목별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건 2학년 기준이고요.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부터 20쪽까지는 부모님들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앞에 수행평가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으로 지금 아까 오늘 설명의 주제가 예비 중1 설명회잖아요. 예비 중1 설명회인데 저희가 예비 중1을 12월 7일에 개강합니다. 12월 7일에 개강해서 3주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12월 28일에 되면 이제 1학년으로 이관을 시켜서 이제 중1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12월 7일 예비 중1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집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을 펴주시고요. 자, 모집 요강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 7일 월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요 프로그램은 3주간 프로그램입니다. 3주간 집중적으로 예비 중1을 수업을 한 다음에 중1로 이관시켜서 이제 중등부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초6이고요. 4개 반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4개 반. 그래서 수학은 수준별로 해서 4개 반을 편성을 해서 개강을 하게 되고요. 수업 요일은 주 4일입니다. 주 4일. 그래서 월, 수, 목, 금. 미등원일이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지금 미등원이 수요일과 목요일인데 요 기간대는 바뀝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시면 미리 좀 조율을 해 주시고요.
요 기간은 화요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은 지금 초등부 시간과 같습니다. 4시 20분에 와서 7시 20분, 그러니까 주 4일 와서 4시 20분에서 7시 20분,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요. 수업 과목은 영어와 수학입니다. 영어와 수학. 그러다가 저희가 12월 28일이 되면 이제 중등부로 이관이 되면서 논술 수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중1 때는 영어와 수학, 이때 수학은 중학수학이고요. 그 다음에 1학년으로 이관이 되면, 중1로 이관이 되면 그때는 논술 수업이 추가가 됩니다. 1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아이들 국어를 하지는 않고요. 국어는 어휘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 자료집을 통해서 어휘, 속담, 한자성어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책을 읽힙니다. 우리 수필이라든가 단편 수필을 읽혀서 그거 베이스를 깔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수업을 통해서 국어 베이스를 까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학년 가면 논술이 국어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자, 예비 중1 때는 영어와 수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1로 가면 논술이 추가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당 정원은 15명 이내입니다. 뭐 15명까지는 가진 않지만 12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수학은 4개 반인데 마지막 반은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계산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7명 이내, 한 5명에서 7명 사이 소수로 넣어서 그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수강료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달 기준이기 때문에 3개월로 일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 연합반의 특징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강좌 구성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강좌 구성을 보시면요. 수학은 중학수학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수학을 다시 복습하지는 않습니다. 중학수학을 하는데 중학수학을 4개 수준별로 편성을 해서 제일 윗반과 그 다음에 중간 레벨, 기초 레벨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 혹시 개념이 부족하거나 질문을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 강의를 듣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메스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질문을 못하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질문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지만 그런 개별 심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예비 중1은 시험을 못 보지만 지금 2, 3학년들은 저희 학원에 들어오시면 1년에 4번을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수학 모의고사를 본다면 그게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해서 전국의 1학년들이 지금 시험을 봐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 하는지 성적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 1학년에 들어오시면 전국 단위 수학 모의고사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고등학생들이 보는데 저희는 학년별로 해서 학년별로 4번을 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영어는 문법, 독해, 듣기, 쓰기 이렇게 4가지를 하는데 지금 예비 중1 과정에서는 문법과 일단 독해만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중학과정에서 나오는, 중학교에 나오는 내신 문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유형별로 독해해서 독해 기초를 다지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보시면 예비 중1이 끝나고 이제 신학년 개강이 되면 12월 28일이 되면 중1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국어, 영어, 수학 거기다가 논술 수업이 추가가 돼서 세 과목을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되면 영어가 선택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영어와 수학이 필수지만 중1로 넘어갔을 때는 영어, 수학, 논술 중에 수학과 논술은 필수고요. 영어를 내가 잘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때는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학년에 가서 논술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토론 콘서트라는 그런 영역별로 경제, 사회, 문화, 환경과 같은 이런 걸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언어 자료집, 속담이나 한자성어 이런 걸 매주마다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합니다. 1학기 때는 단편소설, 2학기 때는 수필, 그 다음에 2학년 가면 고전소설, 3학년 가면 고등학교 수록 소설 이렇게 해서 1, 2, 3학년에 각 학기별로 책을 읽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꾸준히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국어 문학 파트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수행평가 발표를 이제는 워드로 하지 않습니다. 워드로 하지 않고 PPT나 UCC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PPT, UCC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때는 논술 수업 시간에 1학기 때는 PPT를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숙제를 발표하게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PPT로 발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UCC 하는 법을 논술 시간에 가르쳐주고 그걸 매달마다 이렇게 제출하게끔 과제를 수행을 하니까 아이들 수행평가 대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22쪽을 보시면 과목별 진도 및 교재 및 진도 계획입니다. 자, 수학은 주당 6타임이고요. 아까 수준별로 4개 반 진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A반 같은 경우가 제일 상위반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중학 수학을 중학 1-1과 1-2를 2번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2번을 돌렸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이죠. 따라서 이 중에서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활용 같은 부분은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파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반, B반과 C반들은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또는 처음 하는 친구들, 이 수준을 나눠서 2개 반, 중간에 2개 레벨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반은 소수 정예로 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인원을 적게 해서 저희가 3주 동안 운행을 할 거고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독해, 이거 3개 레벨로 해서 수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중학교 가정의 내신. 밑에 보시면 문장의 형식이라든가 투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중학교의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법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마스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유형별 독해를 통해서 독해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단어 테스트는 기본으로 깔려서 진행이 되고요. 자, 4번 항목을 보시면 표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월, 수, 목, 금의 수업이 3시간씩 깔려 있고요. 화요일 날은 미등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수학을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클리닉이 있으면 그때 와서 오게 되고요. 미리 혹시나 지금 그 재원생들은 수, 목이 미등원이었는데 화요일로 바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쪽을 가겠습니다. 자, 23쪽을 가면 그 장학제도, 할인제도가 저희가 다른 단과라든가 다른 그 종합반에 비해서 이 장학제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뭔가 장학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부 때는 매달 원래고사를 시험을 봐서 장학 제도를 줬지만 장학 혜택을 줬지만 중학생들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매달 시험 보는 걸로 매달 시험을 보지만 그게 아니라 매달 시험 보는 거와 별도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시험 보는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저희도 학교처럼 똑같이 시험을 봐서 그걸로 지금 장학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1학년 학원 정기 학력평가 일정 안내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시험을 봅니다. 왜 4번 보냐? 2, 3학년이 시험을 4번 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시험을 보게 하고요. 저희가 똑같이 시험 기간 정하고 시험을 봐서 그 성적으로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장학 혜택을 줍니다. 장학 혜택은 10%부터 수강료 10%부터 50%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만이 아니라 그 못하는 친구들, 갑자기 이제 성적이 많이 뛰었다 이런 친구들도 장학 혜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아이들 용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 할인 저희가 그 위에 뭐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 재수반 이렇게 같이 다니면 각각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그렇게 할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자녀면 또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등 이렇게 서류 발급자, 서류 발급이 가능하신 분들은 50%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반을 편성을 할 때 아까 수준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편성하느냐, 무슨 시험을 보느냐. 시험은 2과목을 봅니다. 시험은 2과목을 보고요. 영어하고 수학을 보는데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을 봅니다. 중학교 1-1을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예비 중일 과정에서 1-1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을 한 친구 안 한 친구를 구분해서 수준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 수학 1-1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현행 기본이 한 70%, 심화가 한 30% 나오게 되고요.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해서 3가지 영역에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신다면 학원에 미리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시간 날짜를 잡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한 장만 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예비 중일 설명회는 다 끝났는데요. 뒤에 어머님들께 혜택을 하나 드리려고 저희가 뒤에 쿠폰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예비 중일 개강, 이제 예비반 개강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년 개강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부모 추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런 혜택을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머님들 혹시나 뭐 저희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궁금해하시면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공부를 조금 안 한다, 자기 주도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학원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러시면 저희 학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그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면 아이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테스트 받아보는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이랑 잘 얘기를 해서 와서 테스트를 받아보고 겨울 방학 동안에 아주 좋은 시간, 유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예비 중일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